세무사 1차 시험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타세법에 집중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기타세법에서 점수를 챙기면 법소부에서 약간 흔들려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면괄하게 여유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기타세법을 뒤로 미룹니다. 법소부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을 앞두고 계산 문제를 더 연습한다고 점수가 극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타세법은 지금부터 집중하면 2, 3주 안에 1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기타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과목의 특성과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과목에 시간을 쏟고 어떤 과목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타세법 4개 과목별 전략과 한 달 안에 점수를 뽑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1차 세법 합계로는 총 40문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은 출제 2문항입니다. 2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내용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국조법은 이전 가격, BEPS, 정상가격 산출 방법, 상호화 비절차 등 국제거래 전문 영역을 다룹니다. 세무사 수험 수준에서도 정리하기 까다롭고 실무 경험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즐비합니다. BEPS란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을 말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이전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다르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런 개념들은 국제조세 실무에서 사용하는 고급 영역입니다. 시험 문제도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조법의 학습 분량은 부가세 전체 범위를 한번 훑어보는 것과 맞먹습니다. 부가세는 8문항이 나오고 국조법은 2문항입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조법 효율을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40문항 중 2문항으로 5%입니다. 학습 분량은 부가세 전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학습 난이도는 기타세법 중 최상입니다. 예상 점수 획득은 0점에서 1점 사이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공부해도 1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찍어도 0.5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부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극악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조법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3번 찍으세요. 그 시간에 조처법, 국징법, 국기법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10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수험 공부에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조법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확실히 챙기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더 빠른 길입니다. 조처법은 기타세법 중 가장 점수 따기 쉬운 과목입니다. 출제 2문항이지만 준비 난이도 대비 점수 획득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3에서 5일도 필요 없습니다. 강의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한 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 허위 세금 계산서, 조세포탈 등 세금 관련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처럼 복잡한 구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면 어떻게 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포탈죄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5년이고 포탈액이 5억 이상이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숫자를 확실히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는 허위 세금 계산서입니다.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무대리인 처벌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관여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납세자를 도와야 할 전문가가 위반 행위에 가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양벌 규정입니다. 대표자가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받습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해두세요. 이 내용을 하루에 두세 번씩 눈에 익히세요. 처음엔 외운다는 느낌보다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3에서 4일이면 모든 선지가 자연스럽게 판별됩니다. OX 문제로 입안 유형별 처벌 요건, 공소시효, 양벌 규정 적용 범위를 반복 확인하면 됩니다. 기출 패턴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은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문항 모두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처법을 먼저 정복하고 나면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국징법은 출제 3문항으로 기타세법 중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조처법 다음으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세금을 안 내는 납세자에게 국가가 어떤 절차로 징수하는지를 규정합니다. 흐름이 명확합니다. 납세고지부터 시작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알립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이 시작됩니다. 독촉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송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최고가 이어집니다. 그 후 압류가 시작됩니다. 재산을 압류하면 납세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압류 후 압류재산을 공매로 매각하고 마지막으로 청산과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 요건, 예외를 파악하면 출제 패턴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공부 범위는 강제징수 전까지만으로 잡으세요. 국징법에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은 강제징수 후단입니다. 공매 절차, 청산, 배분이 해당합니다.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파는 절차입니다. 배분은 여러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나눠주는지를 정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복잡하고 암기양도 많습니다. 시간 대비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잘 안된다면 강제징수, 즉 압류 전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납세 고지부터 압류까지의 흐름과 각 요건만 잡아도 사문항 중 이 3문항은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기재사항과 송달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지, 기재사항 누락 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세요. 독촉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송입니다.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월급의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은 보호됩니다. 납세담보의 종류로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요건도 확인해두세요. 특정 상황에서는 체납처분을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OX 문제와 기출 문제로 흐름을 잡고 세부 요건은 반복 확인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일주일을 국징법에 투자하면 사문항 중 3문항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은 출제의 사문항입니다. 기타 세법 중 가장 범위가 넓고 2차 시험과도 직결되는 과목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총칙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국세 우선권,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세법 전반에 걸친 절차와 원칙을 다룹니다. 국기법을 공부하면 다른 세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고 언제 소멸하는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법인세, 소득세 이해도 훨씬 쉬워집니다. 주요 출제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입니다. 성립 확정 소멸 시기와 납세 의무 승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에 성립합니다. 이런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세 우선권입니다. 일반 채권 대비 국세의 우선 징수 원칙과 예외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국세 등의 예외를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 종류별 요건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은 1차보다 2차에서 더 자세히 나오지만 종류별 요건 구분은 1차에서도 출제됩니다. 네 번째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흐름과 기간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각 절차의 청구기간은 처분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납세자 권리입니다.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와 납세자 모호위원회를 확인하세요. 과세전적 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적법성을 미리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기법은 2차 세법학시험에서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를 염두에 두면 깊이 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는 1차 합격입니다. 국기법은 2차를 위해 많이 해두면 좋지만 당장 1차 합격이 목표라면 1차 수준에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깊이 파다가 다른 과목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1차 기준 공부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가산세 종류별 요건, 불복 절차 3단계 흐름과 청구 기간까지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잡아도 사문항에서 충분한 점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심화 내용인 국세 우선권 예외 세부, 담보제도 상세는 2차 공부 때 보강하면 됩니다. 국기법은 제대로 잡으면 다른 세법 공부에도 시너지를 줍니다. 납세 의무 개념이 잡히면 법인세, 소득세 개념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타 세법 중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기타 세법은 비싼 유료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수험 학원에는 기타 세법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학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립 형태로 정리된 무료 강의 하나를 빠르게 듣고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30분짜리 클립 강의라도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달 준비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처법입니다. 한두 시간 강의를 듣고 표를 정리한 뒤 하루 두세 번씩 반복합니다. 3에서 4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국징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흐름을 파악하고 강제징수 전까지 집중합니다. 납세고지부터 압류까지의 흐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국기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1차 범위 내에서 가산세와 불복 절차에 집중합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도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국조법입니다. 그냥 3번 찍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 과목 OX 반복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돌립니다. 시험 직전까지 OX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OX 학습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은 대부분 지문형, 말문제입니다. OX 문제로 핵심 조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파악하면서 반복하면 실전에서 지문 하나하나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시간이 극도로 빠듯합니다. OX 감각이 몸에 배어 있어야 기타 세법 파트를 빠르게 소화하고 법소부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OX 문제 반복 학습에는 OX가 답이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 시험 관련 OX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빠르게 훑을 수 있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기타 세법에서 10점 이상을 챙기면 법소부에서 다소 흔들려도 면과락을 편안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12문항 중 10문항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국조법 2문항은 찍고 나머지 10문항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법소부 계산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기타 세법 OX 한 세트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조처법은 3에서 4일, 한두 시간 강의와 표 반복으로 2문항을 잡습니다. 국징법은 일주일, 납세고지부터 압류까지 흐름을 잡고 4문항 중 3문항을 목표로 합니다. 국기법은 일주일,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과 가산세 불복 절차로 4문항을 챙깁니다. 국조법은 포기하고 3번을 찍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 과목 OX 반복입니다. 이 순서대로 실행하면 기타 세법은 가장 든든한 점수 창고가 됩니다. 조처법, 국징법, 국기법 순으로 하나씩 정복하면 기타 세법은 오히려 점수를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과목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조처법 무료 강의 하나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